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난 아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계획된 희생이었습니다. 이상철, 그는 정말 우연히 트럭에 치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걸까요? CCTV가 포착한 그 10초. 노란 불에 총알같이 뛰어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오늘 50회 당신이 알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 드라마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상철이라는 남자. 33년 한 회사에서 근속한 성실한 가장. 정년퇴직 후 고문직 재취업 약속까지 받아놨던 이 남자가 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아들이 안타까워서. 천만에요. 이 남자는 평생 자신이 쌓아온 올곧은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큰아들 이지혁. 비혼주의자의 취미생활에 돈 펑펑 쓰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쏟아낸 감정이 뭐였을까요? 드라마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이었겠죠. 이상철에게 그건 칼이었습니다. 33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자부심. 그게 아들에게는 강요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 여자는 그 순간 자살을 결심합니다. 누군가고요? 고성이. 고성의 약을 먹습니다. 집 앞에서. 왜 집 앞에서였을까요? 내 발자국이 그만 죽어야 하는지 더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 대사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가족이 자신을 발견해 주길 바랐던 겁니다. 자살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었던 거죠. 내가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니? 너희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니? 그리고 남편 박진석이 발견합니다. 고성이를 살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상철이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상철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수 상태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치입니다. CCTV를 확인한 차남 지환의 말. 아버지는 신호 바뀌자마자 정말 총알같이 뛰셨고 트럭은 노란불에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남자는 계산했습니다. 트럭이 오는 타이밍. 노란불에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 자신이 뛰어들면 치일 확률. 그리고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 모든 걸 계산하고 뛰어든 겁니다. 왜요?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나의 이상철 저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지혁에게만. 사고 나기 전 이미 작성해둔 유서. 이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겁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아들에게 거부당한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내 심장으로라도 너를 살리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잔인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내 김다정의 반응을 보세요. 당신 심장은 지옥이 줘도 괜찮지? 아니 벌써 주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아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이 여자 남편이 죽어가는데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을 잃은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해서 세포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 대사가 뭡니까? 나는 당신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어야 해. 이걸 다정하게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대답합니다. 당신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나도 다행이다. 당신 지금도 좋아하지. 당신 심장으로 지역에 살려서 좋아하고 있지. 이 부부는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자식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결합한 동업자였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차남 지환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난 혹시 아빠가 일부러 사고를 냈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 너무 절묘했잖아. 이 대사 들으셨죠? 가족조차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우연이라고 결론 내렸다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CCTV로도 포착할 수 없는 0.1초의 선택이 있었던 걸까요? 트럭을 향해 뛰어드는 그 순간.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하며 뛰어든 건 아니었을까요? 의사는 말합니다. 심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철은 확신했을 겁니다. 맞을 거야. 내 심장은 내 아들한테 맞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맞았습니다. 기적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념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지혁이라는 인물을 해부해봅시다. 비혼주의자. 취미생활에 돈 쓰는 걸 가족에게 숨기는 남자. 대학 동아리 후배 지은호의 고백까지 거절한 남자. 겉으로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완벽한 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요? 이 남자는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희생하는 가장.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아버지. 이지혁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된 겁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지혁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를 부정하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뛰는 자신의 심장. 매 순간 심장이 뛸 때마다 아, 이게 아버지의 심장이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리고 지은호.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불리는 이 여자. 일도 사랑도 하나에 미치면 무조건 직진하는 성격.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으로. 지은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광인이니까요. 이제 진짜 막장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박진석 가족.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박진석의 아들 박성재. 이지혁의 절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완벽한 금수저. 인생을 그저 관조하는 무심한 성격.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감정을 누르는 데는 도가 텄고 마음속 깊게 파고든 외로움도 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 남자는 감정을 누르고 살아왔습니다. 왜요? 재혼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박진석. 첫 번째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 후 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 고성희와 재혼합니다.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성을 가진 여자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 신분 상승에 성공한 그녀는 권력 굳히기에 들어간다. 이 여자는 모성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한우진을 낳았고 그 남편이 죽자 재벌 박진석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딸 박영란을 낳습니다. 고성희가 애지중지하는 딸. 어려서부터 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았던 탓에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고성희는 딸 영라 이렇게 통제했을까요? 혹시 영라가 자신의 계획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 한우진. 미국 유학생. 지은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소울메이트. 성격, 식성, 가치관, 취향 등이 비슷해서 은호와 소울메이트였다. 하지만 고성애 때문에 강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왜요? 우진과 은호가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막았을까요? 은호의 집안 배경 때문일까요? 사업부도로 기울어버린 집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진은 약한 몸에 간 이식까지 받게 됩니다. 누구의 간을 받았을까요? 이로 인해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간 기증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앞으로의 전개를 완전히 뒤흔들 겁니다. 혹시 고성희의 전 남편이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가족? 우진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벌써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박진석과 고성희. 이 부부는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진석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나를 속인 벌을 저 여자는 받는 거고 저 여자한테 속은 나도 벌을 받는 거야. 저 여자고 나는 서로 벌 주면서 사는 거야. 이미 끝난 결혼입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를 벌주기 위해 같은 집에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성희가 박진석을 속였습니다. 뭘로요? 드라마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분노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불륜? 재산 횡령? 아니면 더 큰 비밀? 박진석은 딸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고여사한테 가는 돈보다 아버지한테 올 따뜻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성재와 영라의 말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2번 속아서 2번 이혼하는 일은 없어. 이혼해서 저 여자한테 돈 가는 일도 없을 거고. 이 남자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고성희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맨몸으로 들어온다면 내 집에서 살게 해줄게. 고성희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내 큰 거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 다 기부해. 기부가 먼저요. 자발적 기부라는 각서도 써야 돼. 완벽한 복수입니다. 고성희에게서 모든 걸 빼앗는 겁니다. 재산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그리고 고성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왜요? 정말 박진석을 사랑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이 여자는 계산했습니다. 일단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 남자가 날 용서할 리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집안에 있으면 기회는 온다. 고성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력 굳히기에 들어간 이 여자가 이 정도로 무너질 리 없습니다. 그녀의 딸 영라. 우아한 분위기에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 최근 주목받는 신예 화가. 하지만 진실은요? 타이틀일 뿐이다. 어려서부터 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았던 탓에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냈다. 이 딸은 엄마의 인형입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딸. 하지만 앞으로 이 딸이 어떻게 변할까요?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딸도 무너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엄마를 배신하고 자신만의 길을 갈까요? 이제 젊은 세대로 넘어가 봅시다. 이수빈. 이지혁의 여동생. 예쁜 외모에 애교 많고 밝은 성격.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여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1000만 구독자 크리에이터가 되어 외모, 매너, 성격, 능력까지 갖춘 남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다. 나 이수빈은 어리고 이쁜 외모로 돈만 많은 남자를 찾는 게 아니다. 나는 돈도 많은 남자를 찾는 거다. 이 대사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 SNS 크리에이터 활동, 모든 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이지혁의 절친이자 재벌 2세 중 고등학교 동창인 지혁과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가장 절친한 사이다. 인생을 그저 관조하는 무심한 성격. 부유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감정을 누르는 데는 도가 텄고 마음속 깊게 파고든 외로움도 있다. 이 남자도 외롭습니다. 재벌 2세라는 타이틀. 완벽한 금수저라는 이미지.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 아빠의 재혼. 새엄마와 배다른 동생. 이 남자는 평생 관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수빈이 나타납니다. 솔직하고 계산적이고 자기 욕망에 정직한 여자. 박성재가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 이수빈을 통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손주를 원합니다. 저 여자 나 이미 괴물이야. 그래서 내 손주는 너희들하고만 살아야 돼. 성재와 수빈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아이는 젊을 때 나올수록 좋아. 그리고 집까지 줍니다. 호담동의 빌라 올초에 손 봐서 변났다. 2월에 입주 시작하는 청수동 집도 있다. 이 남자는 손주를 얻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왜요? 고성희에게서 빼앗긴 가족의 온기. 그걸 손주를 통해 되찾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수빈과 성재의 결혼. 정말 사랑으로 시작된 걸까요? 수빈의 대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돈도 많은 남자를 찾는 거다.
그리고 성재는 외로운 남자입니다. 이 둘의 결합. 사랑일까요? 거래일까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만약 수빈이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진석은 수빈을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고성이는요? 손주가 생기면 자신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수빈의 임신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건 고성이만 알고 있겠죠. 이제 가장 아픈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은호와 동생 강우. 엄마 정순이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사랑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게 무너집니다. 딸 은호에게 의지하는 엄마. 장녀 은호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아들 강우. 불만쟁이.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은 안 하면서 뻐기면서는 살고 싶은 사고뭉치. 공부머리가 없는 탓에 누나 은호와 어쩔 수 없이 비교당하며 자라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크다. 이 집안의 구조가 보이시죠? 누나 은호는 모든 걸 책임집니다. 책임감도 강한 성격. 사업부도로 기울어버린 집안을 위해 취업을 전제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건 실내 디자인이었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배지 뜯는 일을 해보곤 실내 디자인에 눈을 떴다. 이 여자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 강우는요? 누나와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삐뚤어졌습니다.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크다. 이 남매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은호가 이지혁과 가까워지면 강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누나가 재벌집 아들 만나. 누나는 뭐든지 다 가지네. 이런 자격지심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폭발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떡밥으로 넘어갑니다. 한우진. 미국 유학생이었던 이 남자가 귀국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귀국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취업했다며? 안 돌아올 거야. 고성이 대사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 돌아올까요? 귀국해도 나 안 찾을걸. 성희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진은 분명 돌아올 겁니다. 왜요? 깐 이식의 비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진이 받은 간. 그 기증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 순간 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밝히기 위해 돌아올 겁니다. 누구한테요? 엄마 고성희한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 제가 받은 이 간이 누구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무너질 겁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아들에게 들통나는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기묘한 모녀 관계를 봅시다. 고성희와 딸 영라. 고성희는 집에 설거지 일을 합니다.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난 엄마가 이혼하고 나가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식당 일을 하든 청소 일을 하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까지 엄마를 감싸줄까요? 단순히 효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고통을 너무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고성희의 반응을 보세요. 영라야,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있으면 아빠 마음이 풀릴 것 같니? 아직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세월이 약이니까. 아니, 기대하지 마. 냉정합니다. 딸의 따뜻한 위로를 단칼에 자릅니다. 왜요?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마음이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 이 딸은 3년 동안 44만 7천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영라가 묻습니다. 아, 이건 그냥 너무 허전해서 모으는 거야. 사람이 자기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이 대답이 뭡니까? 고성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빠한테 한 푼도 못 받는 처지. 오빠 우진한테도 연락 못 받는 상황. 고성이는 영라한테 잘 나가며 돈도 잘 벌면서 엄마 용돈 10,000원 한 번을 안 줘. 영라에 대한 원망까지 있습니다. 고성이는 외롭습니다. 철저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자, 50만 원 모으면 5만 원권으로 바꿔야지. 이 행위가 뭡니까? 자기 위안입니다.
나도 돈이 있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겁니다. 앞으로 고성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엄마 고성이가 완전히 무너지면? 아니면 오히려 이 기회에 박진석에게 다가가 인정받으려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빠를 배신하게 될까요? 다시 지환호로 돌아옵니다. 이 남자는 영나와 함께 일합니다. 웹툰 작업. 지환이가 원작 웹소설을 쓰고 영나가 그림을 그립니다.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감정이 생겼습니다. 나 너 보면 설레. 지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도 차에서 그 말 하려던 거였지? 응.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일만 하자고. 왜요? 너 지금 웹툰 작가가 중요해. 연애가 중요해. 나도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 그리고 우리 너무 복잡하지 않냐? 지혁형하고 은호 씨하고 너네 엄마 거기다 성재영이랑 수비까지 우리 너무 많이 엮여 있어. 이 대사,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일이 중요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남자는 겁이 난 겁니다. 책임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남자. 하지만 영나를 사랑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우리 어차피 심각한 감정도 아니잖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영나에게는 심각한 감정이었을 텐데. 이미 감정이 시작됐고 감정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영나의 반박입니다. 하지만 지환은 단호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못하겠다면 공동작업 못하는 거지. 협박입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같이 일도 못해.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영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일이 중요하니까요. 일도 사랑도 하나에 미치면 무조건 직진하는 성격. 영나는 지금 일에 미쳐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에 눈을 떴다. 인테리어 전시장에서 일하며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모델하우스 효과도 좋고 오픈날부터 방문객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를 위해 감정을 접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된 감정.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 보며 일하는데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동생 강호입니다. 이 남자는 누나를 질투합니다.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크다. 만약 누나가 이지혁과 연애하는 걸 알게 되면 재벌 2세의 친구,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 누나가 그런 남자랑 사귀는 걸 보면 강호는 폭발할 겁니다. 역시 누나는 뭐든지 다 갖는구나. 나는 뭐야? 나는 이런 열등감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건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지혁으로 돌아옵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났습니다. 수술 전 아버지의 유서. 가능하면 나의 이상철 저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지혁에게만. 미안했다. 믿게 말한 거나. 내가 삐져서 그랬어. 내 사고는 절대 말하지 마. 이 유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삐져서 화를 냈다고. 하지만 동시에 명령도 했습니다. 내 사고는 절대 말하지 마.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 다들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 선택을 이해해줘. 이지혁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리고 바다에 갑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은화하고라면 방 한 칸에서도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는 바지단이 다 달았던데. 신발 뒤축도 달았던데. 지갑도 나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였는데 비싼 음식 한 번 못 써드렸잖아요. 이 고백이 뭡니까? 지혁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잘 못했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 나 진짜 나쁜 놈인 거 알아요? 살아서 좋았어요.
사니까 좋더라고. 은호 보는데 좋아서 눈물 나고 나는 비싸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이 뭐 이런 자식 있어요. 뭐 인간이 이래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솔직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지만 자신은 살아서 좋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책감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 아빠 나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2번 생명을 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지혁은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비혼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으니까요. 이게 사랑의 굴레입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감옥입니다. 다시 박진석과 고성희로 돌아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모든 재산을 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기부가 먼저요. 자발적 기부라는 각서도 써야 돼.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진 병원에 있어. 고성희는 병원에서 기다립니다. 맨몸이 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2번째 남편 박진석을 만나 재벌 부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여자가 쉽게 무너질까요? 고성희는 분명 뭔가 숨겨뒀을 겁니다. 재산을 다 기부한다? 말도 안 됩니다. 분명 비자금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명예 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박진석이 모르는 계좌. 해외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맨손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간 후 천천히 다시 권력을 쌓아 올릴 겁니다. 어떻게요? 박진석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회사 경영의 실수, 숨겨진 비리, 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이 여자의 생존 본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가족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상철 가족, 이지혁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남, 죄책감과 책임감의 짓눌림, 이지환 차남, 형을 살린 것에 안도하지만 아버지 잃은 슬픔도 큼, 이수빈 막내, 박성재와 결혼, 크리에이터로 성공 꿈꿈, 김다정 아내, 남편 잃었지만 아들 살린 것에 위안받음, 박진석 가족, 박성재 장남, 이수빈과 결혼, 외로움을 감춤, 이지환 박진석의 딸, 엄마 고성희에게 통제당함, 한우진 고성희의 친아들, 미국 유학 중, 간 이식의 비밀 알게 됨, 고성의 재혼 아내, 모든 재산 기부 후 재기 노림, 지은호 가족, 지은호 이지혁과 협업, 숨겨진 감정, 실내 디자인 일로 성공 중, 지강호 동생, 누나에 대한 열등감, 불만 가득, 정순이 엄마, 딸에게 의지, 이 모든 관계가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이지혁.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난 이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지혁과 은호의 감정, 억눌러질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일만 하자고 약속했지만 매일 얼굴 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감정을 억누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이 결국 사귀게 되면 수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빠가 은호 언니랑 사귀어. 우리 집안이랑 저 집안이랑 더 복잡해지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강호는요? 우리 누나가 재벌 친구랑 사귀네. 역시 누나는 다 가지네. 열등감이 폭발할 겁니다. 박성재는 어떨까요? 절친 지혁이 은호랑 사귀는 걸 알게 되면 너 은호 좋아했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지혁이 예전에 은호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혁은 부정할 겁니다. 아니야.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야. 거짓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대가입니다. 자, 이제 진짜 폭탄이 터질 시간입니다. 한우진의 귀국. 이 남자가 돌아오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첫째, 은호와의 관계. 성격, 식성, 가치관, 취향 등이 비슷해서 은호와 소울메이트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했던 사이. 하지만 엄마 고성희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우진이 돌아오면 고성희를 찾을까요? 분명 찾을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국해도 나 안 찾을걸.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진이 나타나면 흔들릴 겁니다. 왜요? 소울메이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은 어떻게 될까요? 질투할 겁니다. 자기는 은호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해놓고 우진이 나타나면 질투할 겁니다. 그제야 은호의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너무 늦게. 둘째, 간 이식의 비밀. 우진이 받은 간. 그 기증자가 누구였을까요? 가능성 1. 고성희의 전남편. 우진의 친아버지. 사업가였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연사했을까요? 혹시 고성희가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남편의 간을 아들한테 이식한 거라면 우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버지의 간으로 살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라면 엄마 고성희를 어떻게 볼까요? 가능성 2. 고성희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사람. 혹시 고성희한테 숨겨진 가족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 남편 전에 또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의 간을 받았다면 우진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 엄마의 숨겨진 과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셋째, 우진과 고성희의 관계. 우진은 고성희는 우진이 엄마입니다. 친엄마. 하지만 우진은 고성희를 챙기지 않습니다. 잘 나가서 돈도 잘 벌면서 엄마 용돈 10,000원 한 번을 안 줘. 고성희의 원망입니다. 왜 우진은 고성희를 챙기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바빠서? 아니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걸까요? 혹시 고성희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우진이 돌아와서 고성희와 마주하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아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아들 없이 이 집에서 사는 게 힘들었는지 알아. 고성희가 이렇게 따져 물으면 우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침묵할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엄마 사실은 이 다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상철 가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고 있고 엄마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고 박진석 가족은 무너지는 중입니다. 부부는 이미 끝났고 딸 영란은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아들 우진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귀국하고 딸 영란은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 버림받은 느낌. 지은호 가족은요? 아직 멀쩡해 보이지만 동생 강호의 열등감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 정순이는 딸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족이 한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의 우정, 이지혁과 지은호의 감정, 박성재와 이수빈의 결혼, 한우진과 지은호의 과거, 고성희와 박진석의 전쟁.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터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자, 이제 각 인물의 속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지혁의 내면. 겉 능력 있는 완벽한 남자. 속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공존. 이 남자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왜 내가 아버지 방식대로 살아야 해? 그래서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비혼주의, 취미생활에 돈 쓰기, 자유로운 삶.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날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순 없어. 결국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살게 될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죽어서도 아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고성희의 내면. 겉 따스하고 모성적인 재벌 부인. 속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찬 계산적인 여자. 이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기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생존.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이 여자는 평생 위로 올라가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모두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석한테 여기까지 화려한 날들 50화를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